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이제 자정을 조금 넘겼습니다. 0시 5분입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첫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1월 5일 새벽이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요, 바로 이 우리 경제 문제 심각할 정도가 아니고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유튜버를 통해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경제 뉴스를 담당하는 아주 특수 유튜버를 빼놓고는 경제 뉴스를 잘 다루지 않고 있어요. 저도 과거에 경제 뉴스를 좀 다뤄봤는데 우리 유튜버 시장이 정치 뉴스에 관심이 많고 경제, 사회 뉴스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과 같이 L자형, 장기 불황형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쏟아져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별로 보시지 않더라도 제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을 울려준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현 문재인 정권이 지나치게 경제를 왜곡해서 선전전에 이용해가지고 금년 총선에서 마치 경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도시키고 그럼으로써 표를 관리하려고 하는 총선 전략이 결국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속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유권자들께서 정부 여당의 잘못된 궤변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경제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이제 1월 3일이니까요. 그제가 됐네요. 1월 3일 날 있었던 경제계 신년 인사에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특이한 사정이 나왔어요. 하나는 이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대통령이 연 세 번째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자, 이 재계 단체장들, 그 다음에 오너들,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가는 민간 최고의 책임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참석합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를 따질 필요도 없죠. 한마디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연거푸 18년, 19년, 20년 세 번에 걸쳐서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 의전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경제인을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두 번째로 그것도 신년 인사인데 무슨 의전상의 문제가 있고요, 무슨 경호상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경제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국정 현안에 관해서 한마디씩 짚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경제는 경제 혼자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정치 사회와 맞물려 돌아가는 다면적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면에서, 의전면에서, 경호면에서, 그리고 시기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연거푸 세 번이나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포퓰리즘에 입각한 경제정책으로 내다를 수밖에 없으니 정론에 입각한 경제를 운영해야 될 정부가 포퓰리즘적으로 운영한다. 이것이 재계 인사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 거죠. 재계 인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 그야말로 경제 주체의 한 축으로서 자율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규제가 최대한도 없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은 물론 국제 시장에서 경제에 대한 절체절명의 압박감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 대통령이 포퓰리즘으로 몰고 가고 규제개혁에 소극적이고 법인세는 계속 높여가고 상속세도 계속 높여가고 부동산 경기, 건축 경기는 계속 쪼이고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과거에 보수당 정권 하에서 만들어 놨던 장기 산업 비전과 그리고 우리 재계가, 경제계가 가야 할 미래 비전 제대로 제시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대통령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배운 자는 자세로 대통령이 나와야죠. 이러다 보니까 이 신년 재계 인사회에 SK, LG, 삼성, 현대 4대 그룹 총수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인사들만 보였어요.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손학규 대표가 오래간만에 말다운 말을 했어요.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펴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경제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리고 수출도 지난해보다 10.3%나 내려갔다. 그나마 한 가지 짚었는데 제대로 짚었어요. 그러니까 사방간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고 맞아요, 브라보, 이렇게 맞장구도 쳤다고 합니다. 이 브라보, 맞아요, 재계 인사들 그 자리에는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현직 정부 고위 관료들이 다 있어요. 대통령을 빼놓고. 이낙연 총리, 그 다음에 이해찬 대표, 얼마나 센 사람입니까?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박수가 쳐나오고 브라보, 맞아요, 이러한 소리까지 내쳐졌는데, 이 얘기는 그만큼 경제에 대한 불만이 현재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빚어지고 있는 경기의 지속적 하강 국면이 여기에 참석한 재계 인사들의 마음을, 그리고 머리를 딱 옥죄고 있는 거예요. 아마 본인들도 모르게 이러한 그야말로 한숨 쉬는 목소리가 불만의 비아냥의 목소리로 변해서 나왔을 겁니다. 감히 어떻게 총리, 부총리, 이런 고위 관료들 앞에서 재계 인사들이 맞장구를 치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 상당히 굳어진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여기에서 또 재미있는 일,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이 인사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경제가 자유로워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뼈있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유로워지는 한 해. 이 얘기는 정부가 사사건건 시시비비 너무 개입을 많이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어려운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동성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활력 입법 과제를, 신산업과 경제활력 입법 과제를 빨리 통과시켜달라. 상당수 과제가 국회의 도움 없이는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중에도 국회를 열어서 통과시켜 달라. 쉽지 않은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을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힘써주길 바란다. 이렇게 호소했어요. 얼마나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냐. 그러면서 데이터 3법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히는 것을 보면 울분이 올라 벽에다 머리를 박고 싶다. 이게 공수처법과 예산 날치기, 그리고 선거제에 밀어붙이다 보니까 데이터 3법 어림도 없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규제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서 작년에 15차례나 국회를 방문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현 정권의 경제정책, 민생경제든 대기업이든 국가산업이든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김정은이는 이미 경제 실패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고 싹 인사조치했어요. 김정은이 독재 정권에서 도 그럴지언정 사회주의 경제, 그래도 명색이 자본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책임자들이 한 명도 책임지지 않고 대통령은 나타나지도 않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연초부터 경제 궤변을 정부 여당 측에서 쏟아내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수출이 어려운 상황인데 호전되고 있대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 가짜뉴스냐. 수출 감소폭이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둔화할 만큼 수출 반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이 또 밝혔대요. 지난해 수출은 10.3%나 줄어가지고 10년 만에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더군다나 두 자릿수 감소를 이어가다가 12월에 겨우 마이너스 5.2%가 됐는데,
이 12월 한 달 마이너스 5점이 두 자리에서 한 자리를 주는 걸 보고 수출이 살아나기라도 한 듯이 청와대 대변인이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수출 감소세는 이미 18년 12월부터 본격화돼가지고 기저효과에 따라서 19년 12월은 1년 전과 비슷하다고 해야 되는데 기저효과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5% 줄었다.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호전되고 있대요. 그 다음에 민주당 정책의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수출과 경제의 어려움은 야당 탓으로 돌렸어요. 상습적 국회파의 마비, 이것 때문에 수출과 경제가 어려움을 겪다는 거죠. 수출 부진하고 국회하고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겠습니까? 지금 침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반기업, 반시장 정책, 그리고 경제정책의 운용에서 잘못된 이유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부 개변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어요. 시중의 아파트 값이 40%나 오르고 한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등장하는 유례 없는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역대 최악의 부동산 정책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대요.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장담한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 다음에 지난해 명목 성장률이 OECD 꼴찌 수준으로 떨어지고 57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도 뒤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 뭐 참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죠. 기재부마저 1%대 성장률을 궤도 이탈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려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경제의 기초 대력은 튼튼하다.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얼마나 참 웃기는 일입니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라 홍보 당부하고 있어요. 홍보할 게 있어야 홍보를 하죠. 자, 그러면서 곳간이 다 비어가지고 60조 원의 빚을 낸 정부, 지금 572조 슈퍼 예산을 하면서 60조짜리 국채를 발행한대요. 곳간에 있는 작물은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다.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분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이렇게 가짜 뉴스를 가지고 좌파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면 선거 때 유리한가요? 빌 클린턴이 얘기한 대로 경제가 바보야, 경제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 이제 실증이 날 정도입니다. 어쨌든 현 경제, 민생 경제의 파탄은 우리 애국 시민들을 비롯한 좌파든 우파든 다 겪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경제 실적,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일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전파해서 강한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제가 조그만 방송이지만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외교안보와 국정 전반의 실태에 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성원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